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9장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오늘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증빙서류에서 이제 재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활기록부에 준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준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어떤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영역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들의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류를 만들어 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그랬어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일반 재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그 생계부에 준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알아야겠지. 자, 봅시다. 포트폴리오 혹은 검정고시 해외고 학습과정 보고서는 자신이 한 전공 영역에 대한 연구 과정들과 인성 역량들을 중요도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뭐냐? 각 대학마다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혹은 학습보고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보는 관점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대학에서 좋아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입학사정관들이 원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맞는 관점에서 기준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대학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류를 보는 관점이 다르냐? 이건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하고 또 제 강의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만들어서 내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만들어서 내는 거 이상의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저 권현 선생님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강사니까 그거는 이 강의에서 말하기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확실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그랬어요. 우선은 우리가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라고. 그러면 이제 졸업대장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학과 있고 반 있고 번호 있고 이렇게 1, 2, 3학년 있겠죠? 인적사항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쓰는 난이 있고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이름, 성명, 특기사항 이렇게 있죠. 학적사항은 뭐 3학년 졸업했다, 중학교를 무슨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다, 뭐 이렇게 특기사항도 있고 학적사항도 있고요. 자,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 이렇게 이제 출결사항 돼 있는데, 우리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출결사항 자체가 우리 성적표로 나오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국사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과정을 해왔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출결사항은 따로 없고, 간혹가다 비인가 이제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 출결사항 적혀 있는 부분들, 비록 비인가 대안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 있는 교원들의 눈으로서 출결사항 결석한 거기 때문에, 체크한 거기 때문에 어떤 참고 자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수상 경력 부분이 있어요. 표창장, 그다음에 뭐 자율활동 발표대회 우수상, 뭐 정근상에 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우리가 나라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나가서 그 대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수상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장관상이나 교육감상이라든가 어떤 나라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도 객관적이다,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은 상이다 하는 것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상을 수상하는 과정, 수상 경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상하는 과정을 써야 되는데, 수상을 했던 안 했던, 무슨 수상하면 좋겠지만 또 안 해도 그게 큰 의미가, 그렇게 수상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걸 못 쓴다 이건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의 전형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까요? 증명. 어떻게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할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메일로 우리가 공모전에 많이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이메일 낸 거를 갖고 주최 측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매달 며칠을 냈으니까 여기 낸 거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자격증 인증 및 취득사항, 자격증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 자격증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문계 학생들은 자격증란에 별로 쓸 게 없겠죠.
자격증도 우리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미성년자라는 거, 그치? 18살, 19살, 20살. 거의 미성년자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전공 역량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19살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심리학과 자격증이라는 거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4년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 학생은 민간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간 자격증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민간 자격증은 땄든 안 땄든 중요한 게 아니야. 민간은 뭐 크게 어떤 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민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로사항 있죠? 뭐 학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진로사항은 충분히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난 왜 이 대학에 뭐 때문에 이런 걸 준비했다. 어떤 뭐가 되고 싶다. 확실하게 첫 문장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지금 생활기록부 버전 쓰는 자체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는 게 결과를 먼저 쓰고 과정을 쓴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재학생들 작성을 할 때 그 다음에 특이사항 이렇게 이제 3가지 섹션으로 나눠져요. 이제 내후년쯤에 그게 어떤 패턴이 바뀔 건데, 그거 바뀌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빠르게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 기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내용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에 과정을 쓴다. 이게 나눠져서 좀 대학의 입학사항관들이 더 가시적으로 보기 좋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쓴다. 이렇게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게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은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 결정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되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빠르면 내년 뭐 하반기 정도 그렇게 되겠죠. 창의적 체험활동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재학생들 선생님 설명했을 때 굉장히 중요했지. 보면은 우리 검정고시 해외학생 잘 보세요. 자율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고 동사활동이라는 부분이 있고 진로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자율활동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나의 진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한 게 자율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그러면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동아리가 없다. 자, 동아리를 새로 자기가 조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동아리가 연합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학교나 혹은 대안학교나 이렇게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학생들도 학교가 있고 내 전공 역량에 맞는 동아리가 없다,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인정을 하던 학교장이 인정을 하던 다른 연합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대학으로 치면 연합 서클처럼 연합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가 외국에서 봉사한 것들을 증명을 다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준비한 것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면 VMS라는 인터넷 우리가 녹색창에 VMS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1318 이건 정부 나라에서 여러분들 봉사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본인의 전공과 맞는 봉사를 찾아서 무조건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다? 인정을 받는 거다. 아무리 좋은 봉사를 했어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 하나 가르쳐주면 VMS라든가 1318 들어가서 찾으면 되고요. 진로활동 역시 본인의 전공에 맞는 진로를 향해서 했던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만드는 거니까. 봉사활동 실적, 그래서 재학생들은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간, 기간면, 활동 내용, 시간, 누계 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VMS 1328을 통해서 증명을 받고 이 내용을 뭔다? 글로 풀어서 써야 된다. 이제 제가 다음 강, 다다음 강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는 무엇이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내용을 진실하게 글로 쓰는 거거든요. 증명을 받는 증빙서류와
여러분들의 스토리, 내용, 포트폴리오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로드맵을 정하고 로드맵을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짜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치? 여기까지 공부했지? 스토리가, 로드맵이 잘 짜야 돼. 로드맵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로드맵은 실행 가능성 있는 걸 짜야 돼. 그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도 못 지키면 다 헛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가르쳐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로드맵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아서 써야 돼. 의대를 가겠다고 해도 내가 약점이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까지 커버하면서 좀 낮은 내신 성적이나 낮은 뭐 GPA 성적이라든가 성적을 커버하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개성적이면서 독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걸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고. 로드맵을 할 때 여러분들 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어? 여러분들 것을 어떻게 찾아라? 내 안의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내 안에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보는 거. 자, 스토리도 어떻게? 이 스토리는 굉장히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지. 자, 그거에서 이 스토리대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 7대 창제활동 영역에 넣어서 펼쳐나가는 거야. 입방면체의 스펙트럼을 전공 영역으로 펼쳐나가는 거고,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이걸 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스토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입시 라인은, 입시 어떤 키는 기본적인 스토리로 시작해서 스토리로 끝난다. 이게 또 자기소개서하고 연결되고 이게 또 면접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봉사를 했다. 왜 했냐? 내 전공 역량에 맞는 데 가서 봉사를 했어.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뭘 했냐?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성숙해질, 발전될 수 있냐? 이거 여러분들 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입시를 분석하고 바라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은 지금 시점에서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1학년 때부터 손을 안 대면 이 생계부라는 거 한 번 끝나면 고치면 다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1학년 딱 끝나면 2학년 되는데 내가 그때 뭔가를 더 채워넣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생계부거든. 근데 우리 검정고시 예고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증빙서를. 그래서 누가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검정고시 예고 학생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갖고 충분하게 차근차근 잘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를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거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재학생들보다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자, 교과학습 상황, 발달 상황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단위수 있고요. 재학생들은 표준 편차, 석차 이렇게 나와. 얘는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이죠? 5등급, 7등급 이러니까. 자,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점수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 99점까지가 1등급으로 쳐요. 대학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보통적인 걸 얘기하면 98점부터 97점까지가 2등급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학능력 시험을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겠다 해서 검정고시의 어떤 역할은 단순히 그냥 70점인가 넘기면 돼. 하지만 수시로 갈 때는 검정고시 역할은 내신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올백을 맞아야 돼. 거의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1등급을 맞아줘야 돼요. 1등급 맞는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1등급 맞아야 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학종부에서는 내신이 20에서 30이야. 들어가는 게. 그래봤자 뭐 20에서 30도 큰 점수긴 하지만 1등급을 맞으라는 거야, 기본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70 있지, 70. 이게 비교과라. 이 비교과. 여러분들 과정, 포트폴리오, 검정고시,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그럼 우리 해외 학생들은 어떠냐? GPA 점수가 있지, GPA. 요게 내신으로 취한대요. 학교별로 약간씩 그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내신으로 취한다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 해외 학생들도 외국 고등학교 다녔을 때 GPA를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70이 비교과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과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취하이 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 이건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세특 사항을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뭘 받냐? 추천서를 받죠. 대학에서.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아는 은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가급적이면은 해외에 고등학교 있었을 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원자의 한 2년 정도는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쓰면 좋겠고요.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두 부류인데 대학에서 추천서를 받는 대학이 있고 또 안 받는 대학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소속된 게 없이 홈스쿨링을 했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추천서를 받으면 뭐 대안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받고 또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분이 스승이 됐던 부모님은 아니고요. 부모님을 제외한 어떤 분이 그 학생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추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은 추천서를 받는 대학도 있고 추천서를 안 받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재학생들의 세특사항은 우리 이제 재학생들한테는 이제 추천서를 안 받을 확률이 많아요. 내후년, 내년 갈수록. 그럼 이제 이 세특사항이 재학생들한테는 추천서가 될 수 있거든요. 담임선생님의. 독서활동 중요하죠. 창제활동 속에서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독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나중에 뒤에 제가 이제 뭐 논문이나 소논문 RN이나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독서는 나중에 그 학생의 경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경험과 이 독서량이 만나서 뭘 만드냐? 소논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소논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소논문이에요. 이 소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논문이라는 것은 요즘에 굉장히 좀 RN이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우리 스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없다, 눈에 띌 게 없어, 뭘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냥 쉽게 보여주는 게 논문이나 한 편 써봐라, 우리가 지도해줄게,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게 결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써내내나 저렇게 써내내나 논문이 한 편 나온 건 같겠지만 그걸 읽어보면 달라요. 그냥 논문이라고 다 같은 논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논문 같은 경우는 소논문을 쓰기 위한 소논문을 쓰면 안 돼요. 다 읽어보면 알아요. 논문이라는 건 엄격히 치면 대학 가서 쓰는 겁니다. 왜? 아직 대학 학부 교육도 받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논문을 써요. 그렇지만 본인의 열정을 갖고 충분히 준비한 그 과정과 독서량이 있다면 이걸 갖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지. 그 아이의 열정이 보는 거지. 뭐 보면 요즘에 논문 학원이 또 따로 있어서 각주도 알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그런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대학 학부 졸업할 때나 대학원 석사 박사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은 속된 말로 우리 할 거 없는데 논문이나 하나 쓸까 이런 학생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과정과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기만의 목소리로 쓰는 논문하고는 벌써 그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클래스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퀄러티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퀄러티 그러던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퀄러티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급이 있어요. 그거를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하나 서류를 해도 날조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갖고 여러분들의 의식과 사유를 갖고 충분히 그 결과를 위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서류들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요걸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 팁을 주면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항들을 포트폴리오를 쓸 때 이제 다음 강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이 대학에 합격한 제자들이 쓴 걸 내가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근데 거기서 뭐 자기를 미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학생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시각도 유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입학사항관들이나 교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자, 그래서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영역 자체가 진로희망, 수상경력 외에 7대 창제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세부 특기, 능력사항, 독서활동, 교과활동으로 구분되죠. 교과활동을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총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GPA로 간다. 재학생들이 이 영역의 카테고리로 자신의 전공 역량과 인성 역량을 대학의 입학사항관들이 인정받아 대학에 들어가듯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본인의 전공 역량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페이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간이고 이 페이퍼만 그냥 날조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왜 못 만들어내겠어? 그냥 써가지고 하나 던져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퀄리티 없는 페이퍼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안에는 시간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진실과 여러분들만의 의식과 사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 있는 페이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 국제학교 학생들도 많이 문의가 와요. 자, 이제 국제학교는 하나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학교도 내국인 학생들한테는 한국에서 인정받는 그 학력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줍니다. 코스가 같이 가요. 그런데 문제는 국제학교의 그 커리큘럼, 코스웍은 뭐냐면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코스웍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하고는 사실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졸업을 해서 국내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혹은 또 이제 코스웍이 안 되는 그런 학교는 이제 검정고시 봐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나와도 만일 그 학력 인정이 안 된다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죠. 학력 인정이 안 되면 검정고시를 치안해서 결국 이제 검정고시 학생이 돼서 그걸로 시험을 봐서 가는 건데 비교과를 만들어서 근데 어쨌든 국제학교로 와서 국내 대학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코스웍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 대학을 정말 원하는 학생이라면 일반고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비교과를 이렇게 준비를 한다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제고라고 해서 꼭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코스웍들이 요즘은 다양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내국인 학생들한테는 한국 학력도 인정이 되나 그 코스웍 자체가 국내 대학을 가기에는 미흡하다,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자기소개서에 넣을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재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근간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 자소서의 객관성을 객관성 중요하지. 입학사정관들에게 인정받듯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도 본인 자소서 내용을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입학사정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면접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년이 넘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에세이 내용을 입학사정관들이 신뢰하고 면접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후 입학생의 학부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서 처음 입학생의 기대치와 다른 학생들을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예요. 원래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입학사정관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서류를 내고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을 가요. 미국은 서류를 내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증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에 속된 말로 좀 부풀려서 썼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안 돼요. 증빙을 해야 되니까. 재학생들은 생계부에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내용이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자기소개서만 내. 그 다음에 증빙을 하나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의 의식은 보겠지만 그래도 약간씩 살짝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학생이 딱 들어와서 들어온 순간부터 그 학생을 체크합니다. 학생들. 그래서 졸업을 유예해요. 한국은 들어가는 게 어렵지 졸업은 잘 되죠. 미국은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졸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해외고 학생들이 많이 다시 한국으로 턴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턴을 많이 하냐면 졸업이 유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졸업을 그렇게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잘 시켜주질 않아요. 한국의 대학원 제도가 미국의 학부 제도하고 많이 같습니다. 대학원은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졸업이 잘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미국의 해외고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갔다가도 턴해서 다시 한국 대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꿈에 맞춰서 본인이 중학교 때 이미 내가 정말로 국제고나 해외고를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정말 아이비리그 같은 대학을 가겠다면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국내에서 대학을 가겠다면 국내 입시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혼선이 생기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입시 전문가인 저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까지 와서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져요. 순간의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본인의 올바른 목표와 꿈의 어떤 그 목표에 적합하게 코스웍을 짜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입학생의 기대치와 다른 학생들을 졸업을 유의하는 제도이지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할 때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대면 합격이 되고, 물론 이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치 있는 증거 자료를 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드맵부터 잘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합격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면, 수시로 들어가면 열심히 잘 공부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한국의 입시는 들어갈 때가 좀 힘들다,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찰찰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와는 달리 입학 전 입학사정관들에게 자신의 전공 역량과 중요한 키워드가 이 부분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서류는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통해서 일괄되게 전공 역량으로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공 역량. 전공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또 다음 12강서부터 쭉 이어지니까 그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 그대로 전공 역량은 내가 정한 전공에 대한 역량,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뭉턱대고 의대를 가겠다는 거, 의대 중에서의 무슨 과를 정해서 가겠다. 그 스토리는 이렇다. 그 스토리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해낸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해놨다. 칠대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이렇게 했다. 그걸 갖고 나는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했고 이게 내 꿈에 어떤 발전이 있다는 쓰는 거지.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를 내고. 쉽게 크게 말하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틀이에요. 그걸 얼마나 정말 합격할 수 있게 잘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이해시킬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이 객관적 자료의 내용들이 바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재학생들의 준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갈 거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냐, 어떤 목적에 맞춰서, 또 전 시간에는 대학에서는 어떤 정도의 그 여러분들 페이퍼를 원하냐, 이런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서울대서부터 뭐 성균관대 쭉 봤고요. 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과 과정의 진실성과 여러분들의 주관성을 얼마나 입시에 맞게 객관성으로 변화시키냐입니다. 여기에도 올바른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그 방법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때요? 한 1년에서 1년 반에서 많게는 2년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들였을 거, 노력을 했으면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권현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을 대학에 합격을 시켰고 합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 없는 과정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입시고, 입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다면 꼭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대학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대학을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권 좋은 대학들에 많이 보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좀 일찍부터,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때 오지 말고 좀 일찍 여러분들이 준비를 찬찬히 하시면 충분히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강에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